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여기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저는 이내입니다. 70번째 이내 책방 라디오 시작할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먹방입니다. 빠르게 얘기할게요. 부산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언제 그칠지 몰라서 막 틈을 타서 잠깐씩 밖에 나갔다 오고 그러는데 피할 수가 없는 일들이 되게 잦아요. 오늘은 맛있는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 가지, 송이버섯, 그다음에 피망,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미나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많이 사지도 않았는데 혼자 먹으면 되게 자주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음식을 준비한 이유는 예전에 그 김현민 작가님께서 비건 이 영양을 골고루 하는 방법으로 색깔을 다양하게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굉장히 색을 신경 써가지고 조합하고 있는데요. 같은 재료로 어떤 날은 간장 베이스에 생강을 넣은 소스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질리면 그냥 소금 간으로 깔끔하게 해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들어둔 그거 있잖아요. 머위 된장. 네, 그걸로 간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소스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베리에이션을 주는 비건 요리를 해서 먹고 있어요, 집에서. 기본적으로는 솥에 밥을 하는데 제가 솥밥의 달인이거든요. 그래서 밥을 잔뜩 한 다음에 그런 야채들을 다양한 소스로 매일 바꿔가지고 야채들은 거의 비슷해요, 조합은. 네, 그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너무 수제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결심했어 이러면서 수제비 반죽을 해놓고 집에 감자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이제 감자 사와서 해야지라고 하던 찰나에 비가 와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가 그 냉장고에 미나리가 많다고 맨날 미나리 먹는다고 하니까 전으로 빨리 소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나리전을 처음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선은 그 우리밀 통밀가루가 있었어요, 집에. 그래서 그 밀가루를 물에 풀어요. 적당히 이렇게 반죽으로 너무 물지도 너무 이렇게 빡빡하지도 않게 한 다음에 양파 한 반 개 정도를 얇게 썰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적당히 간을 해서 밀가루 살짝 입에 이렇게 넣어서 간을 봐요. 그리고 미나리를 잔뜩 썰어가지고 반죽이랑 섞었죠. 그런 다음에 약간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좀 달궈지면은 불을 좀 줄여가지고 부어서 약간 두툼하게 오늘은 구워봤거든요. 너무 얇지 않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날씨 탓인지 아니면 뭐 역시 기름에 구운 건 뭐든지 맛있는 탓인지 모르겠지만 와 미나리전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 집에 맥주가 없어가지고 같이 곁들여 먹지 못한 건 좀 아쉬웠지만 내일 좀 일찍부터 그 일정이 있는 터라 오늘 술을 스킵한 거는 지금 생각하니 참 잘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미나리전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가 일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제가 뭐 일본어 회화 100일의 기적 이런 책을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챕터씩을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거를 시작했었거든요. 그전에는 다른 책을 써서 한 권을 끝냈었는데 그때는 진짜 매일매일 꼬박꼬박 했더니 좀 빨리 끝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중간중간에 뭐 요즘 제가 이 라디오 녹음을 하듯이 한번 쉬다 보면 한 열흘씩 쉬고 그런 패턴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3월에 시작했던데 3월에서 100일이 지나면은 3, 4, 5,
6월에는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8월이 돼서 오늘 드디어 100일째 그걸 다 딱 쓰니까 그래도 한 권을 끝까지 완주했다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기념하기 위해서 일기에서 한번 말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 어쨌든 낭독. 오늘은 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이라는 책의 몇몇 구절들을 제가 베껴 써놓은 걸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델핀 미누이라는 프랑스의 기자분이 쓰신 책이고요. 시리아 내전 중에 다라야라는 그 시리아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도시에서 청년들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서로 연대하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6페이지. 쓴다는 것, 그것은 부조리를 알리고자 조각난 진실을 모으는 일이다. 40페이지. 아부 엘레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책이 어떤 면에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검열된 시각이 아닌 언어와 역사, 성찰로 가득한 새로운 세상으로 말이다. 이들은 책을 통해 영감을 얻고 때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 이들은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동안 너무나 오래 빼앗겼던 마음의 양식을 길어 올렸다. 42페이지. 이 모든 책은 전장에서 구해낸 것으로 새로 꾸려진 도서관 책장의 선반에서 우연히 집어든 것이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이 책들은 세상의 끝에 고립된 듯한 다라야에서 밖을 향해 조금 열린 창문과 같았다. 나는 멀리서 울리는 총성과 함께 이들의 목소리가 흩어지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책이 자신들에게는 새로운 성벽과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읽었던 책의 구절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혁명 전에는 책의 단 한 줄도 제대로 인용할 줄 몰랐던 이들이었다. 시리아를 피로 물들인 이 분쟁이 역설적으로 책을 더 가까이 하게 한 것이다. 직접 만들어낸 자유의 공간에서 독서는 새로운 토대였다. 이들은 그동안 은폐되었던 과거를 되짚어보고자 책을 읽었다. 또한 배우려고 책을 읽었다. 때로는 정신착란을 피하고자, 때로는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읽었다. 책은 하나의 배출구였다. 폭탄을 동원한 일방적 강요에 맞선 언어의 선율이었다. 독서라는 이 소박한 인간적 행위는 평화를 되찾으려는 열망과 결부되었다. 전쟁의 그늘에서 문장은 다시 새로운 감동을 준다.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 속에서 그것은 남은 시간에 대한 표식과 같았다. 모든 단어, 즉 폭탄에 저항하는 지혜와 희망, 그리고 과학과 철학의 언어로 전율했다. 책장 선반 위에 완벽하게 분류된 언어들은 견고하고 꿋꿋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강인하고 용맹하며 믿을만하고 진실이 깃들어 있었다. 이 문장들은 성찰의 궤적과 수많은 사상, 해방을 위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었다. 온 세상이 손 안에 있었다. 책을 통한 이들의 저항은 매력적이었다. 이 저항을 보자 나는 15년 전 테헤란의 서민 지역인 남부에서 만났던 이란의 한 미용사가 떠올랐다. 그 미용사는 자기 미용실을 여성을 위한 독서 공간으로 바꾸었다. 어느 날 카이로의 교통체증 속에서 마주쳤던 책자전거도 생각났다. 그것들은 모두 독서를 통해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열망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책은 속박에 저항하는 기억의 산물이었다. 또한 시간과 굴복과 무지에 대항하는 퇴적물이었다.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더 읽고 싶은 내용은 뒤쪽으로도 계속 있긴 한데
그럼 좀 뒤쪽으로 넘어가서 180쪽까지 읽고 마무리할게요. 180페이지. 글쓰기라. 그런데 왜? 무엇을 위해? 나는 준비 중인 이 책의 책장들이 펼쳐지는 듯 했다. 그들의 책, 다라야에 대한 책 말이다. 나는 그 다음을 예상하며 덜 비극적인 이야기가 되기를, 행복한 사건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랐다. 이들이 없어도 이 책이 의미가 있을까? 소설은 실화가 갖지 못한 장점이 있다. 소설은 현실의 고속도로를 피해 상상력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전개, 결말,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허구를 다루는 것은 이 세상에서 논외의 문제로 느껴졌다. 시간과 기억이라는 두꺼운 벽에 글을 쓰는 것. 개인들의 이야기에서, 넘겨본 책의 책장에서, 전쟁의 구덩이 속에서, 개인의 기억과 눈물과 웃음 속에서, 폭탄으로 지워져 너무 빨리 과거가 되어버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아주 사소하고 때로는 내밀한 흔적들을 수집하는 것. 이 책은 그 모든 것을 담았다. 보이지 않는 이 영웅들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말이다.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잊지 않으려고 쓴 것이다. 그들을 잊지 않으려고. 네,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하자면 아까 했던 얘기에서 조금 추가해서 이 다라야의 청년들이 지하에서 몰래 책을 보고 서로 연대하고 이제 시리아 정부에 대항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영상들이 SNS에서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 작가가 그걸 델피미누라는 작가가 그걸 보고 너무 강렬해서 수소문을 해서 그들과 연락이 닿아서 이제 정기적으로 스카이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거기 상황을 듣고 하면서 이제 글을 계속 써 나가신 거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고 한 1, 2년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너무 나중에는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진짜 막 손에 땀이 났어요. 근데 영화도 아니고 진짜 현실이었거든요. 제가 방금 읽은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참 연락이 안 되던 시기에 쓰신 거거든요, 작가님이. 그러니까 늘 연락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들이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저렇게 막 끊어지는 라인 속에서 듣다가 언제 이제 정부의 공격이 심해져서 연락이 안 닿았던 어떤 순간들이 생긴 거예요. 그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 이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진짜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정말 그 중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다치고 나중에는 결국 그 마을은 다 포위돼서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나중에 이스탄불 같은 데서 만나기도 하고 끝까지 이제 시리아에 남아서 자신의 길을 이어간 청년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얘기하면서도 지금 마음이 너무 막 울컥하는데 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후 난민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시리아 난민 이야기가 엄청 한동안 많이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런 전쟁 난민들보다 기후 난민 숫자가 훨씬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후 난민이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홍수나 그런 자연 재해들로 인해서 터전을 잃고 그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데 당장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비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집을 고치거나 해야 되는 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난민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지날수록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잃고 다른 땅으로 이동해야 되는 일들이 멀지 않았다고 많은 그런 과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지요. 네, 오늘 어쨌든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만간의 노래.
오래된 문을 열고 나와 길 위에 서서 그침없는 생각을 멀리 멀리 데리고 가네. 비는 다음과 같은 소리로 흐른다. 나는 억만무려의 모욕. 나는 억만무려의 모욕. 나는 억만무려의 모욕. 그침없는 생각을 멀리 멀리 데리고 가네. 아까 흘린 눈물은 차창밖에 흐르는 풍경과 함께 이미 흘러가는 걸, 이미 흘러가는 걸. 그침없는 생각을 멀리 멀리 데리고 가네. 서툴어도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귓속말을 하면서 서툴어도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귓속말을 하면서 오래된 문을 열고 나와 길 위에 서서 그침없는 생각을 멀리 멀리 데리고 가네. 네, 오늘 일단 어제는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오랜만에 왔다는 얘기를 계속 오랜만에 와서 하니까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을 못해서인지 자꾸만 오랜만에 왔다는 티를 내고 있네요. 네, 오늘 그침없는 생각 부른 이유는 내일 제가 그 북토크에 가는데 이 노래로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습 삼아 불러보았고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날씨 속에서 요즘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언제부턴가 비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비 맞는 것도 좋아하게 되고, 근데 엊그저께는 이 멈추지 않는 폭우 속에 집에 돌아오는 길이 약간 공포심이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랄까? 나는 비를 좋아해. 아니야, 나는 비가 오면 우울해. 이런 취향과 전혀 상관없는 자연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큰 카테고리였구나. 그런 생각을 뭔가 하게 되었네요. 네. 내일 지구 멸망이 와도 사과나무 심겠다는 그 철학자 누구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네, 그냥 하루씩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을 삶? 그런 것도 없겠죠. 네. 모르겠어요. 저 여기서 뭐 어쨌든지 다시 시작해보자 외치고 있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요즘 너무 염세 중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오랫동안 이 아무도 듣지 않는 기후위기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계속 내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야 발견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감히 뭐 그런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했던 그런 분들을 본받아 낙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씩 다시 시작해 봐요.